안녕하세요. 금융아침마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례 하나를 들면서 얘기를 또 풀어볼까 합니다. 현재 코스피 상장기업의 직장인으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뭐 4대 보험은 적용이 되고 재직기간이 약 한 10년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연봉은 8,8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언제 연락을 주셨냐면은 한 달 지금이 한 달 좀 넘은 것 같네요. 그 사이에 그 명절이 끼어가지고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대출 내역이 은행에 2천만 원이 있고, 그리고 캐피탈에 121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저축은행에가 55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가 980만 원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가 570만 원 있고, 그리고 또 카드론으로 26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5,570만 원을 이용 중인 분이었습니다. 회사가 코스피 상장업체요.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재직기간도 10년도 되고 연봉이 8,800이나 되는데 어라? 대출 내역 보면 이게 뭐 장난이야 완전히? 이게 뭐야? 은행에서 꼴랑 2천만 원 받고 나머지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론 다 이거 쟤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아무리 이전에 봤다도 연봉이 8,800이 뭐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니까 뭐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6, 7천 그 정도면 될 건데 어떻게 이거밖에 이렇게 받았지? 대출하고. 왜 이렇게 대출을 받으셨어요?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역시나 이유는 다 있는 거죠. 이분이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신 분이에요. 개인회생 면책 받은 지 2년이 좀 안 됐다고 했는데, 처음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대출이 2천만 원 밖에 안 나온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개인회생 면책까지 다 받고 나서 신청했는데 왜 2천만 원 밖에 안 나왔을까요? 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여쭤보니까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있는 은행에 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2천만 원도 나왔으니 잘 나온 거죠, 솔직히. 그냥 한마디로 내가 돈을 빌린 사람 이 사람을 돈을 안 갚아주고 개인회생 신청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빌려준 사람은 속으로 시벌 그러죠. 근데 법적으로는 이게 이제 안 갚아도 된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버렸어. 근데 또 돈이 필요하고 그 사람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 빌려준 사람은 이전에 내 돈 빌려갖고 띠묵었는데 또 빌려주고 싶겠어요? 근데 회사도 좋고 연봉도 좋고 대출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 그럼 이전만큼 연봉만큼 이렇게는 난 못 해주겠고 일단 조금만 해줄게. 이거나 받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2천만 원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2천만 원 나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은 안 해줘. 잘 내 돈 띠먹고 도망간 놈을 누가 돈을 또 빌려주려고 하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야지 해주지. 어찌됐든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그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있는 금융사 외에 다른 금융사에다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또 거기다 그대로 급여 이쪽에서 받으니까 그대로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받으시죠. 그대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돈 필요할 때마다 이런데 쓴 거예요. 또 참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방식으로 썼죠. 여기서 첫 번째 받았으면 두 번째 받을 때는 이걸 합하면서 통합을 하면서 받는 방식으로, 또 이걸 또 필요하면 또 통합을 하면서, 이렇게 통합을 해 나가면서 건수를 늘리지 말고
이렇게 받아가야 되는데 이분은 아니죠. 돈 필요할 때 그때그때 알아봐서 딱딱 필요한 금액만 쓰신 거예요. 대출 내역 보면 딱 보여요. 이런 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거 2개 있었어. 대출이. 여기서 대출 받을 때 제 생각에는 잘 나왔을 거예요. 몇 천만 원. 근데 그거 다 받으면 빚밖에 안 돼.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아, 이거 다 받아봤자 또 빚이니까 그냥 필요한 것만. 내가 필요한 게 800이니까 800만 원만 받아야지. 나머지를 받아가지고 이걸 통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건수만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신용점수 이제 더 떨어지고. 그럼 이제 다음에 가서는 이제 더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문의를 주신 게 바로 얘네들을 통합을 하고 싶다는 거죠. 통합을. 그런데, 자, 이게 있죠. 통합을 하는 상품은 채무 통합이라는 상품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분이 오늘 진행한 이 부분대안이라는 상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부분대안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진 않기 때문에. 채무통합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은행 거 제외하고 얘네들만 그냥 이금융으로 통합을 해버리죠. 그러면 뭐 이자를 크게 낮춘다? 이런 부분은 없죠, 솔직히. 다만 이 흩어져 있는 애들을 하나로 꽉 묶어버리니까 월 납입 금액을 줄이고, 그리고 대출 건수 하나, 둘, 셋, 넷, 5건을 한 건으로 만들어 보니까 신용 점수를 올리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쓰는 게 바로 채무통합, 이금융권, 채무통합 상품이고, 자, 오늘 알려드리는 이 부분대안은 뭐냐? 이분이 연봉이 8,800에 코스피 상장업체예요. 직군도 좋고, 부채가 5,570,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고, 이렇게 되면은 채무 통합을 했을 때 이금융, 그래,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이금융권이잖아요, 이금융권. 거기다가 이자도 별 차이가 없고, 단지 좋은 것은 월 납입 금액을 줄이는 거하고 신용점수 올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워낙 연봉이 적으니까, 연봉 대비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얘네들만, 은행 얘는 놔두고, 얘는 금리가 낮으니까 놔두고 얘네들만 상환을 해버리는 거죠. 자, 통대안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통대안은 뭐예요? 기존에 있는 거 얘네들 전액 다 상환을 해버리잖아요. 5,500 전부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신용을 깨끗이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은행에다가 대출 신청하는 거죠. 연봉이 8,800이고 5,500 코스피 상장업체, 뭐 연봉에 솔직히 100%에 8천만 나와도 땡큐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은행 한 방으로 끝내버려요. 근데 이분께서는 이 은행 거, 이게 이자가 워낙 낮으니까 얘는 제외를 시키고 싶은 거죠. 아, 나 얘는 건들고 싶지 않다, 절대. 얘는 놔두자. 그래? 그러면 나머지 게 얼마나 돼요? 나머지 게 2,000 빼니까 3,570만 원밖에 안 되잖아. 3,570. 얘네들만 상환을 딱 해버리고, 얘들만 딱 없애버리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거죠. 연봉 8,000원인데 대출이 은행에 2,000밖에 없어.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아무리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2년 전이고, 거기다가 개인회생 채권 목록이 없던 은행을 골라서 가야죠. 그래가지고 얼마가 나왔느냐? 이분은 은행에서 5천만 원이 나오신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은행 2천. 3,570밖에 안 되는데 5천 나오니까 다 쓰셨어. 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채무자분들 저금리로 대출 좀 더 많이 나오면 그냥 다 씁니다. 참 재밌어요. 어찌됐든 이건 뭐 채무자분들이 선택할 부분이니까, 기존에 있는 이금융권들을 전부 다 은행 하나로, 은행 하나로 통합을 해버린 거죠. 기존에 있는 거 은행 하나. 이제는 은행 딱 2건밖에 없는 거죠, 이분은.
이게 바로 부분 대안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저금리는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중고금리들 얘네들만 상환을 해가지고 은행으로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 부분 대안. 요즘은 이거 많이 취급을 안 하고 있다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통대안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까다로워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걸 다 상환하면은 은행에서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라든 이런 것들을 제가 짐작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걸 하나 남겨버리면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 때문에 신용 점수의 변동도 틀리고 이분처럼 아예 그냥 소득 대 부채 비율이 아예 낮고 회사 자체가 직군이 좋고 이러신 분들은 간혹 해볼 만한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통대안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죠. 어찌됐든 오늘의 내용은 바로 부분 대안. 이렇게 해서 고금리만 골라가지고 은행 쪽으로 대안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